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맞는 청와대 발행 경제 위기다. 경제가 언제 좋아질 거냐,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다리다가고. 과도기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충격이 금년 하반기 정도 가면 좀 안정이 될 거다. 정말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구나. 저는 대통령께서 이 경제에 대한 이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인가 하는 이 걱정이 있어요. 전 언론이나 야당에서 정책이 실패하고 이제 공격이 과다하게 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보겠습니다. 우리 후배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지금 기성세대가 지금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로 지금 재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 1분기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몇 가지 특수한 요인들도 있어서 해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IMF가 금년 들어서만 세계 성장률을 9천이나 내렸잖아요. 우리 경제의 경기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수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가면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문기관의 예측이 있어서 일부에서 예측하듯이 뭐 1%대 성장 이렇게까지 낮게는 안 보고 상반기는 이렇게 좀 낮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정말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구나. 경제가 언제 좋아질 거냐,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다리다가고. 연말이 다가와가지고 연말이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가면은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떴어요. 한술. 아주 담담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맞는 마이너스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긍정도가 90%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경기 지표들이 안정된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걸 보고 나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괜찮다. 요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IMF가 됐습니다. 옛날 IMF라든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하는 것은 이 위기가 밖에서부터 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또 특히 청와대 발행 경제 위기다. 중국 착시,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고 나니까 그동안 경제 체질 개선을 제대로 못 해온 우리 경제 민낯이 드러나고 이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까지 겹쳐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매우 위태로운 수준에 있는 점, 이것이 위기의 본질. 문제는 거기에 이제 정책적 방향성마저도 경제 활력을 꺾고 기업하기 어렵고 진짜 노동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정책을 좀 편입하게 해보다가 지표 자체가 나빠지니까 스스로의 자신감마저 상실하고 과거 스스로가 부정했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SOC 포함, 에타 포함 이런 데 대해서 마구잡이로 또 이렇게 자충우돌 정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것은 한번 경제정책을 잘못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바닥을 보기 전까지 쉽게 이렇게 반전이 잘 안 되는 게 거시경제의 특성인데 그런 거시경제 흐름에 반하는 정책을 많이 쓰다가 이제 그 정책 효과가 경제 활력의 저하로 나타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정부 재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책이 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계속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추세. 소위 수출 대기업 재벌이라고 불려지는 중심의 경제 성장을 외환위기 이후에는 확실히 바꿨어야 했는데 역대 정권이 그걸 바꿔내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경제에서 큰 거시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그 바꾸는 기간 동안 엄청난 희생을 지불한 건 사실입니다. 과도기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충격이 금년 하반기 정도 가면 좀 안정이 될 거다. 이게 지금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거든요. 가속도 오고 있지만 짝퉁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고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입니다. 결과도 지금 후퇴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려면은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접근을 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됐다. 이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전면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줄여내고 그분들이 더욱더 일자리에서 축출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경제까지 악화시켰다는 것은 이미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 성장을 경질할 일이 아니잖아요.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일자리 숫자를 정책 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관료들을 몰아가는 거죠.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 경제에 대한 이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인가 하는 이 걱정이 있어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심기 관리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불편하시니까 해야 되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오는 거 아닌지. 세계 각국에서 하는 나라가 없어요. 혹시 한다면은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정도가 하다가 실패해서 말았다. 2년화된 이런 것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2년 동안 끌고 왔으면 됐지 다시 또 끌고 가는 건 안 맞다. 우리 경제가 95년에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이 고르게 분포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2012년에 OECD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경제가 가장 불공평하게 분배된 나라로 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인수위도 없이 대선 공약을 한 것을 바로 집행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과 함께 시행을 못했어요. 그 정책을 지금 와서 또 궤도 수정을 하면은 이미 비용은 다 지급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양극화를 다시 크게 만드는 일을 할 거냐 하는. 부자에다도 수당을 집어넣어주고 분모에다도 시간을 넣어가지고 아주 결정타를 먹였어요. 잘못된 길을 가려면 좀 천천히라도 가야 돼요. 잘못된 길을 빨리 가려면 아주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조절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최저임금 그동안 많이 올렸으니까 너무 줄은 안 되도록 즉 사람을 쓰는 것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인상률을 생각보다 좀 많이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이제 지금이 필요한 거죠.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노사정의 합의를 존중해서 1차 빨리 입법을 해주는 것이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전에 고용 문제, 그 다음에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버렸으면 소득주도 성장 그런 데로 또 따라가겠는데 고용 문제는 그 일자리 증가하는 횟수가 전 정부의 반 정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5분위 횟수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 내년도는 동결되거나 높아져도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율 그 범위 내로 돼야 된다. 업종별로 규모별로 내용적으로 차등화해야 된다. 2015년 이후로 보면 매년 했어요 지금. 15, 16, 17, 18, 19 매년 추경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세먼지 추경, 뭐 민생 추경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앞에 붙이고 이걸 추경이 나온 건데 미세먼지가 올해 문제 들어서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부도 또 솔직한 동네는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또 솔직하게 인정도 하는데 재정이 저는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부 지출, 공공부문 지출을 자제해야 되고 또 굳이 해야 한다면은 재정 승수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지진 이 부분에서는 빨리 들어가서 국민들 걱정을 떨어주는데 그릇이 끼워온 4조 5천억 경기 침체가 정말 부대가지고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온다고 하면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보면 총선 영역이 보이고 재정 순수는 거의 제로인 그런 내용에 있는 거는 이거는 분리시켜야 된다.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하려면요 경제가 얼마나 나쁘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2월달부터 지금 추경 얘기가 나왔는데 마치 추경 안 해주면 민생이 파탄날 것처럼 이미 민생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잘못 정책을 펴놓은 다음에 추경을 하는 건데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죠. 우리 후배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지금 기성세대가
지금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로 지금 재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을 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전 언론이나 야당에서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우리 경제가 바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공격이 과다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강원도 산불 나고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그런 부분을 앞장세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근로시간 단축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은 이미 그 프랑스에서 실패한 사례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또 자구책을 찾다 보면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하면서 결국 기존 노동자의 노동 강도만 세게 요구받는 부작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탄력 근로를 적용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늘려주어야 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산업화 시대 때 해결했어야 될 많은 일들을 그때 당시는 고도 성장의 모든 것을 목을 매면서 많이 제대로 숙제 해결을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미 달성했어야 될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온 거죠. 정책들이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급격하게 밀려와 버린 거죠. 이 낡은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려는 노력 없이 그 위에다가 이제 밀린 숙제만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뒤따라가지 않으니까 경제 전체의 거시경제 활력 저하로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AI 시대 때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로봇 장비율 1등입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더 큰 이 일자리의 비극적인 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혀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우리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저임금과 그리고 장시간 근로였습니다. 그런 정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라든가 삶의 질 저하, 그다음에 국가가 사회 안전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2017년 대선을 계기로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겠다 하는 원칙이 대개 대선 주자들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공통 공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그 특수한 사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탄력 근로제를 3개월로 묶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까지는 노사 간의 신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실정에 맞게 다 정해줘야 된다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오답노트 작성을 통해서 이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을 제대로 구분하는 경제정책으로 부단히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결여되어 있는 것이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경제난에서 벗어날 것이냐. 저는 첫 번째 아주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보는데요. 과감한 공공부문 축소개혁, 거기에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있지 않고는 이 나라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없다. 정권은 유언한 거고 경제는 영원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노동개혁, 노동 쪽이다. 경제 친화적인 노동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스스한 분위기 좀 걷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적폐청산 좋은데 분노에 찬 적폐청산 한 2년 정도 했으면은 조용히 하시든지 이제는 좀 접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비용은 충분히 지불하고 이제 그것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니까 현장에 맞게 좀 조정하되 방향은 그대로 가야 한다 생각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이 그동안 고통을 겪은 가장 큰 것은 고용에서 나타난 것인데 지난 20년간 왜 계속 매 5년마다 성장률이 저렇게 떨어졌을까? 5년 단임 정권이 갖고 있는 폐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경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치가 만든 것 아니냐. 여야정 협의체에서 경제를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거기서 토론해서 공통선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 정권 한 정당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 정권 한 정당이 밀어붙이면 해결되는 정치권이 어느 정도 합의 볼 수 있는 걸 합의를 봐서
지금 시점에 돌파해야 될 일을 같이 돌파해야 되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연합 정치라고 할까. 경제의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 협약. 모든 정당의 정책 연합에 의한 그런 품질 높은 정치가 있지 않고서는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늘 부끄러운 모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쌓기만 하는 정치로 스스로 반성을 견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